지금 70세, 80세라 할지라도 100세까지 꼿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은 올바른 정보에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좋다고 믿어온 4가지 습관 속에 사실은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함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세월 환자분들을 만나온 내과 전문의 박선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 가장 꺼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가능해하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마시는 물, 또 매일 걷는 만보, 꼬박꼬박 챙겨 먹는 그 혈압약이나 당뇨약. 혹시 이 3가지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매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그리고 때로는 병상에서 지켜보며 한 가지 냉혹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은 90이 넘어도 꼿하게 밭을 읽으시는데 어떤 분은 75도 채 넘기지 못하고 힘없이 쓰러지시는 걸까요? 오늘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4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85의 벽을 건강하게 넘느냐 아니면 그 전에 무너지느냐를 가르는 생사의 경계선입니다. 제게는 유독 잊히지 않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하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윤 선생님이셨죠. 그분은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어요. 매일 아침 만보를 걷는 것이 일과였고 의사가 처방해준 혈압약 당뇨약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건강검진표 숫자도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그분은 늘 피곤해 하셨습니다. 제게 오셔서 하소연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원장님 이상합니다. 약도 잘 먹고 매일 걷는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깨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이리도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토록 애쓰고 성실하게 관리하는데 왜 몸은 예전 같지 않을까 하는 그 막막한 말입니다. 비극은 정말 한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던 윤 선생님이 아파트 계단 2칸을 오르다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으셨어요. 진단명은 엉덩이뼈 골절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검사 결과였습니다. 매일 만보를 걸었던 분의 근육량이 같은 나이대 평균의 70%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다시는 예전처럼 꼿하게 걷지 못했습니다. 그 윤 선생님의 사례는 제게 아주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여전에 갑자기 무너진 분들의 수천의 기록들을 밤을 새워가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4가지의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물을 잘못 마시고 있었고 잘못 걷고 있었으며 약을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매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만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나 관절이 좋지 않아 걷기 외에 다른 운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혜 건강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오랜 세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이곳에서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달라졌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이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장 성실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이제부터 그 성실함이 배신하지 않도록 제대로 건강을 지키는 4가지 황금 열쇠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보 걷기의 함정, 바로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원장님, 나는 하루에 1000보, 어쩔 땐만 5000보씩 걷는데 그러면 운동은 충분한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걷기는 아주 훌륭한 습관이지요.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누구보다 성실했던 윤 선생님이 왜 그토록 건강을 자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무너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걷기가 지구력은 키워줄지언정, 정작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몸을 꽉 버티게 해주는 근력,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만들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가만히 숨만 쉬어도 근육은 매년 1% 이상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10년이면 내 몸의 근육 10%가 20년이면 20%가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며 가장 위험한 것은 균형 감각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걷다가도 예상치 못한 턱에 발이 살짝 걸렸을 뿐인데 젊을 때는 비틀하고 잡았을 그 순간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뵌 또 다른 한분강 선생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5년을 매일 뒷산을 오르셨습니다. 본인 다리 힘 하나는 자신 있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 얼어붙은 화장실 바닥에서 아주 살짝 미끄러졌는데 그대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몸 전체 근육량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매일 걸었지만 그분의 다리는 놀라울 정도로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걷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걷기를 계속하십시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루에 딱 10분만 아니 단 5분만이라도 이 3가지 생명운동을 지금 당장 추가해 주십시오. 첫째는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10번 일어났다 앉기입니다. 팔짱을 끼거나 손을 허리에 대고 오직 다리 힘으로만 일어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허벅지 근육을 깨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둘째는 싱크대나 튼튼한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10번 천천히 들었다 내리기, 즉 같이 발들기입니다. 게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를 튼튼하게 만들어해 몰린 피를 심장으로 힘차게 뿜어 올려줍니다. 셋째는 식탁을 가볍게 짚고 한쪽 발로 10초간 서 있기입니다. 처음엔 5초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운동이 바로 여러분의 균형 감각을 길러 결정적인 순간에 낙상을 막아주는 생명줄이 됩니다. 이 3가지를 하루 3번만 반복해보세요. 혹시 지금도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저녁 텔레비전 보시면서 의자 앞에서 딱 5번만 저를 믿고 먼저 시작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 물 마시기에 배신 양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누구나 물을 제대로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말은 아마 수백 번도 더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른이 넘으신 분들에게 물을 마시는 문제는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수분 저장 능력, 즉 세포가 물을 머금는 힘이 젊을 때보다 40% 이상 줄어듭니다. 콩팥 기능도 마찬가지로 약해지지요. 그 결과 젊을 때처럼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그 물이 세포 속으로 골고루 흡수되지 못하고 혈관 안에 머물다가 몸을 떠돌며 부정을 일으킵니다. 특히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밤에 저녁 식사하시고 텔레비전 보시면서 2~3컵, 또 주무시기 전에 목마를까 봐 한 컵 이렇게 몰아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심장과 콩팥에게 밤새 쉬지 말고 일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필터에 물 한 바가지를 갑자기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은 밤새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야 하고 콩팥은 그 많은 물을 걸러내느라 혹사당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붓고
손가락 반지가 꽉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우며 자도 장 같지 않은 만성 피로에 짓눌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살의 박 어머님은 매일 물을 2리터씩 규칙적으로 드셨는데도 늘 아침마다 머리가 맑지 않고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혈압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밤에 몰아 마시는 그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밤새 콩팥이 혹사당하고 얕은 잠을 자게 되니 필요가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님께 아주 간단한 물 섭취 시간표를 짜드렸습니다. 이것은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반 컵, 밤새 끈적해진 피를 묽게 하고 장을 깨우는 생명의 물입니다. 둘째, 점심 식사 30분 전에 반컵 과식을 막아주고 소화액기 잘 돌게 준비시킵니다. 셋째, 오후에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셨거나 외출 후 돌아왔을 때 반컵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포충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잠이 딱 1시간 전에 마지막 반컵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새벽에 화장실 가시니 딱 반컵만 드시는 겁니다. 단 하루 내 번입니다. 사흘 뒤 그 어머님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합니다. 오늘 아침엔 머리가 너무 맑아요. 얼굴 붓기도 쏙 빠졌습니다. 단지 물 마시는 시간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먼저 아는 겁니다. 제발 오늘부터이내 번의 황금 시간대를 꼭 지켜보세요. 세 번째 처방약에 숨겨진 대가 바로 영양소 도둑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어쩌면 병원에서조차 여러분께 먼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혈압약, 혈당 조절약,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약들이 우리 몸의 한쪽을 살리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마치 도둑처럼 몰래 훔쳐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면 혈압 수치는 정말 아름답게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약이 몸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우리 몸의 근육 경련을 막아주고 심장을 안정시키는 마그네슘을 함께 붙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약은 잘 먹는데도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고 심장이 괜히 불규칙하게 뛰어 깜짝 놀라 깨기도 하는 겁니다. 당뇨약은 어떻습니까? 혈당을 안정시켜주지만 그 대가로 우리 몸의 신경을 보호하는 비타민 B군을 서서히 소모시킵니다. 비타민 B가 고갈되면 신경이 묻어져 손발이 저리고 시리며 아무리 쉬워도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또 어떻습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예쁘게 낮추지만 동시에 우리 몸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코엔자임 Q10이라는 연료를 함께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약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데도 늘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고 병든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베니 선생님은 10년 넘게 이 세 가지 약을 동시에 드셨어요. 그분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은 물론이고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손발이 저리다며 혹시 치매나 중풍이 오는 것 아니냐고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역시나였습니다. 혈중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의 60%밖에 되지 않았고 비타민 B와 코엔자임 Q10 수치도 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로 약을 끊으시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계속 드셔야 합니다. 다만 약이 매일같이 파내는 그 영양의 구멍을 우리는 반드시 현명하게 음식으로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비싼 영양제나 보약이 아닙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매일 잘 익은 바나나 1개를 드십시오.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다리를 막아줍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고등어나 연어 같은 기름진 등푸른 생선한 조각을 드십시오. 코엔자임 Q10과 좋은 기름이 혈관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매일 견과류 한 줌, 호두나 아몬드를 꼭 챙겨 드십시오. 마그네슘의 왕입니다. 이 3가지 단순한 음식이 약이 빼앗아간 빈자리를 넉넉히 채우고
여러분의 몸을 기적처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 혼자가 편하다는 착각 외로움이라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몸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네 번째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본 그 어떤 신체 질환보다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요소입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나이드 이제 혼자가 편해. 자식들 바쁘게 사는데 방해하기 싫어.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그 고마운 마음 다 압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그저 잠깐의 슬픔이나 감정쯤으로 생각하십니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 단호히 경고드립니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병입니다. 의학적으로 외로움은 심장병보다 무섭고 하루에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인과의 따뜻한 교류를 멈추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정겨운 대화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몸은 즉시 스스로를 파괴하는 비상 버튼을 누릅니다. 뇌에서는 염증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쥐어짜 혈압은 비정상적으로 오르며 면역세포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우울증이 찾아와 삶의 모든 의지마저 삼켜버리는 겁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넓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시던 한 어르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았고 그분의 하루는 똑같았습니다.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켜고 혼자 식사하고 다시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것. 그 댁에 왕진을 갔을 때 그 적막함, 그 차가운 공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소리도 대화소리도 자신을 불러주는 목소리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단 6달 만에 그 건강하시던 분의 혈압이 20이나 취소 식욕 저하와 불면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께 약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처방전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매일 딱 한 사람에게 10분만 전화를 거십시오. 자녀도 좋고 옛 친구도 좋고 노인의 동료도 좋습니다. 그저 오늘 날씨 이야기, 어제 본 텔레비전 이야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시고 어색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어르신이 제게 먼저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이상한 가슴 안쪽이 조금 따뜻해진 느낌이야. 그리고 3개월 뒤 그분은 용기를 내어 동네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놀랍게도 6달 뒤 혈압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외로움은 분명한 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만 열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 치료약은 비싼 약이 아니라 바로 연결입니다. 하루 10분의 따뜻한 통화, 주 한 번의 작은 만남, 이웃에게 먼저 건네는 다정한 눈인사, 이 단순한 행동들이 여러분 뇌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20년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부디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외로움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자식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80전에 건강이 무너지는 분들의 안타깝고도 공통적인 4가지 이유를 속속들이 돌아봤습니다. 그것은 걷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믿음이었고 건강을 위해 마신 물을 밤에 몰아 마시는 치명적인 습관이었습니다. 또한 처방약만 굳게 믿고 정장약이 빼앗아가는 소중한 영양을 돌보지 않았던 마음이었으며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다는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외로움 속에 가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그 명확한 답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싼 돈이나 힘든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걷는 것에 더해 하루 딱 10분.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근력 운동을 더하는 것, 물을 한꺼번에 마시는 대신 하루 내 번 황금 시간에 나눠 마시는 것, 약을 드시면서 바나나와 견과류 등 푸른 생선을 식탁에 꼭 올리는 것, 그리고 하루 10분 따뜻한 전화 한 통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 바로 이 4가지였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도 마음 한편에 나는 이미 잃는인데
나는 여인데 너무 늦었어. 이 나이에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하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랜 세월 환자분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 몸은 80, 90이라도 정말 정직합니다. 오늘 좋은 것을 주면 몸은 내일 당장 반응합니다. 오늘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면 내일 아침 얼굴 붓기가 빠집니다. 오늘 의자에서 5번 일어나면 이틀 뒤 다리에 힘이 붙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작은 신호가 세포 하나하나로 전달되어 결국 여러분의 수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날은 바빠서 까먹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귀찮아서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00%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매일 70%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한 가지라도 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고르라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저는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좋으니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부엌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데워서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보세요. 그것이 바로 밤새 끈적했던 피를 맑게 하고 잠자던 위장을 깨우는 생명의 신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로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지혜를 부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그리고 마을 모임 같은 데 모이실 때 한 번쯤이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세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나도 변해야겠다는 뜨거운 변화의 불씨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 귀한 불씨를 절대 꺼뜨리지 마시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키워보십시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지나가는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이 아닌 활기찬 삶의 현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오늘 미처 다하지 못한 어쩌면 더 중요한 노년의 건강 비밀까지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제가 오랜 세월 진료실에서 검증한 건강 비법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히 전달하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인생을 우리 함께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건강 주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위대한 첫 발걸음은 내일 아침 마시는 그 따뜻한 물 한 컵에서 시작됩니다.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을 저 박선우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